전편 줄거리. 졸업 후 플래시 회사에 함께 다닌 우리들은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꾼다. 하지만 무엇이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법.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당시 돈 좀 된다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이미 플래시 업계는 하향세에 접어든 지 오래.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뛰어들게 된다. 2년제 전문대학을 갓 졸업한 쥐뿔도 없는 우리들은 우리를 알리기 위해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일주일에 5개씩 만들어서 업데이트한다. 미친짓처럼 보이는 이런 쌩 노가다가 결실을 맺어 싱맨아맨과 김창호 이병의 탈영 사건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되고 내 머릿속을 팍 치고 지나가는 대박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큐멘터리 오인용! 이 애니메이션은 미숙하지만 열정 가득했던 20대 그 시절 정신없이 창작물을 쏟아내던 오인용에 대한 내 기억들의 나열이다. 아직도 오인용을 기억하고 사랑해주시는 팬들을 위해 만들어본다. 스피디한 진행을 위해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연예인 지옥 싱맨아맨 김창호 이병의 탈영 사건. 전편에서 설명한 대로 싱맨아맨에서 혁군의 입담은 본인조차 놀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아마 자신이 그런 재능이 있는지 전에는 미처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김창호 이병의 탈영 사건에서 김창호의 목소리, 창호 또한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을 것이다. 이 또한 혁군에게 뒤지지 않는 재능이다. 그리고 군대.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는 군대를 간다. 아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 공익이든 대체 복무를 했든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아무튼 군대라는 곳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추억의 대상이다. 이런 군대 소재를 다뤘을 때 주시청층은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군대 플래시 애니를 기획해보던 중 병역비리 사건이 터졌다. 당시 이 사건은 현역은 물론이거니와 나같은 예비역들의 영린을 건드린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 25살에 단순하면서도 혈기 넘치는 나는 똑같이 분노했고 내가 기획하는 플래시 애니에 연예인을 넣을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계기였다. 당시 찌라시에는 병역비리 연예인들이 리스트돼서 돌았고 스포츠 신문에서도 기사가 연일 날 정도로 화제였다. 지금이야 팩트체크를 통해 그 찌라시성 기사가 사실인지 검증해볼 수 있겠지만 어리석게도 당시 나는 이 리스트를 믿어버렸다. 유명인들 개개인이 이 리스트를 반박하지 않았던 것이 곧 인정을 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여러가지 사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유명인들이 적혀 있었고 나는 이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단정을 해버렸다. 연예인 지옥은 이런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탄생한 미숙아다. 이 유명한 녀석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저렇게 군대를 안 간다면 나라도 보내주겠다. 물론 가상이지만 말이다. 그러면 적어도 속은 시원하겠지. 이게 연예인 지옥 기획의 시작이다. 혁군의 입담, 김창호의 입담, 군대, 그리고 유명인. 이렇게 연예인 지옥의 요소들을 확정지은 나는 어떤 유명인을 모티브로 삼아 캐릭터를 만들지 고민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군대 간다고 콘서트까지 하고 다음날 잠적한 유명인이다. 그런데 인지도가 낮아서 포기했다. 그 다음은 조기흥군 증후군이 있는 유명인. 그 또한 인지도가 낮고 정말 아픈 것 같아서 제외시켰다.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스타가 있었고 나는 고민 없이 결정해버렸다. 맞다. 문희준 씨다. 그를 모티브로 한 이유는 이미 최고의 스타였고 당시 인터넷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DC 인사이드나 우대 같은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었으며 필수 합성 요소로 어디서나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이돌 출신의 최고 인기 스타가 락을 한다고 까이는 것 같은데 사실 락 좀 하면 어떤가? 좋아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군대가 면제라고? 그것도 어깨 탈구로? 이건 잘못된 루머였고 추후 문희준 씨는 당당히 현역으로 군입대한다. 사실 나는 락을 모른다. 그래서 락 때문에 욕먹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썼다. 하지만 어깨 탈구 군면제라는 말에 앞뒤 분간 안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에 동참했다. 아니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내가 이 미친 짓에 선봉에 서서 깃발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문희준 씨를 모티브로 한 건 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군대 컨텐츠를 단기간에 확 띄워보고자 하는 얄팍하고 가벼운 생각이었다.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거. 왜 연예인을 모티브로 해서 넣었을까라는 것이다. 그냥 혁군과 김창호의 입담을 믿고 좀 더 고민해서 재밌는 군대 스토리를 꾸몄다면 반응은 훨씬 적을지 몰라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캐릭터가 점점 살아나 점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컨텐츠가 됐을 것이다. 연예인을 모티브로 해서 등장시킨 것은 마치 금지된 약물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없을 때
약물에 손을 대는 불법 행위.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우리 팀원들의 재능을 믿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연출할 생각보다는 단기간에 인기를 얻고자 했던 조급함이 빚어낸 최악의 선택이었다. 추후 연예인 지옥으로 인해 오인용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그라질 정도로 역풍을 받게 된다. 누리꾼은 공명정대하다. 그렇기에 벌받은 것이다. 연예인 지옥은 우리 팀원들과 상의해서 만든 것이 아닌 내가 독단으로 만든 작품이다. 성우 또한 내가 시켜서 한 것이기에 온전히 모든 죄는 내 자신에게 있고 그 대가와 책임 또한 내 몫이다. 연예인 지옥 1편을 만들기 전 구봉숙 형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평소 구봉숙의 시사대담을 즐겨 듣던 터라 팬이었던 나는 형님들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제작해주기 위해 미팅을 가졌다. 그때 연예인 지옥 1편 이야기를 하며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자문을 구해보았다. 그러자 황봉할 형님 말.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니들이 아무리 개지랄 떨어도 걔는 신경도 안 써. 스타가 왜 스타인 줄 알아? 니들이 씨발 별에 돌을 던져봐라. 니들 팔이나 아프지. 고소? 아니 씨발 고소해주면 고맙지. 니들이 유명해진다는 건데. 아, 일단 예고편을 만들어서 내보냈다. 그리고 1편이 나온 시점은 정확히 2002년 11월 15일. 이상하리 많지 평온했다. 내 생각에 이건 대박의 아이템이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분명 대박을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예상이 빗나갔다. 워낙에 문희준 씨에 대한 악의적인 합성 자료와 악성 기사들, 그리고 문희준 씨를 까는 것이 스포츠가 돼버린 인터넷 환경인지라 이런 플래시 한 편은 그냥 큰 파도에 덮여서 주목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 결론 내리게 되었다. 한 달이 흘렀다. 반응은 거대한 파도의 형태를 띠고 뒤늦게 덮쳐. 하루에 몇천 명 들어오던 우리 홈페이지의 카운터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게 들어오게 되는 믿지 못할 숫자를 카운터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내 예상보다 훨씬 엄청난 반응이 돌아왔다. 연예인 지옥 1편의 누적 조회수는 2천만이 넘는다.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면 몇십 번씩 돌려본 것이다. 미친 숫자였다. 당시 이런 엄청난 반응을 본 나는 덜컥 겁부터 났다. 이거 이러다가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고소? 아니 씨발 고소해주면 고맙지. 니들이 유명해진다는 건데. 에이 설마. 몇 개월 만에 오인용은 크게 유명해졌다. 아니 연예인 지옥, 문희준을 까는 애니메이션이 유명해졌다. 이렇게 엄청난 호응을 얻자 나는 큰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병신같은 착각 말이다. 군대를 불법으로 기피하는 나쁜 연예인을 혼내주는 정의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연예인 지옥이 불법으로 군기피를 시도하는 사람의 숫자를 확실히 줄여주지 않을까 하는 멍청한 생각도 했다. 100만의 시청자들이 팬임을 자처했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2편, 후속편을 내놔라.